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이 매일같이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 그리고 그 돈이 쌓이고 움직이는 시스템의 본질에 관한 조금은 불편하고 어쩌면 충격적일 수 있는 진실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경제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기 수법과 똑같은 허술한 논리 위에 서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저축하는 모든 돈, 미래를 위해 붓는 연금,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갚아나가는 주택담보대출금까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아래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참여해야만 이쪽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는 구조, 즉 피라미드 구조를 먹여 살리는 데 쓰이고 있다면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두운 뒷골목에서 벌어지는 음습한 다단계 사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운영 시스템 그 자체이며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이 아직까지 붕괴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 그리고 거대 은행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빚, 새로운 믿음, 그리고 새로운 환상을 주입하며 간신히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 시스템이 과연 무너질 것인가가 아닙니다. 마침내 무너지는 그날, 과연 누가 그 잔해에 깔리게 될 것인가입니다. 이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먼저 피라미드 사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엄청난 수익률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대신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먼저 들어온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1920년 찰스 폰지라는 인물은 이 아이디어를 세상에 알리며 악명을 떨쳤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단 3개월 만에 50%의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 유입된 투자금으로 초기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며 성공의 환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라고 믿으며 앞다투어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무자비합니다. 피라미드의 각 층은 그 이전 층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은 신규 참여자를 필요로 합니다. 결국 몇 달 만에 이 거대한 사기극은 완전히 붕괴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날렸습니다. 폰지는 감옥에 갔지만 그의 이름은 전설적인 사기 수법의 대명사로 남았습니다. 왜일까요? 이 모델은 본질적으로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세상에서 무한한 성장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결국 새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 즉 새로운 투자자는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법률적인 용어와 화려한 포장을 걷어내고 보면 오늘날의 세계 경제가 바로 이와 똑같은 원리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각국 정부는 수조 달러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만들어낸 부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의 납세자들에게서 빌려온 돈입니다.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띄우고 주주들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 엄청난 빚을 냅니다. 그 청구서는 미래로 미뤄둔 채 말이죠. 우리 같은 평범한 가게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 빚에 갇혀 끝이 보이지 않는 이자를 갚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돈 그 자체는 어떻습니까? 이 돈은 더 이상 금이나 은으로 보증되지 않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바로 그 순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 현금은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으로 인쇄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출을 통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부분 지급 준비 제도 하에서 여러분이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하면
은행은 법적으로 그중 일부, 가령 10%인 10만 원만 남겨두고 나머지 90만 원은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금은 또 다른 누군가의 예금이 되고 다른 은행은 그 돈을 기반으로 또다시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단돈 100만 원의 예금이 시스템 안에서 수백, 수천만 원의 새로운 신용, 즉 빚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장부상으로는 모두가 더 부유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약속 위에 또 다른 약속을 쌓아 올린 거대한 피라미드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신뢰라는 단 하나의 깨지기 쉬운 조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자신의 돈을 되찾으러 오지 않는 한 이 시스템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 신뢰에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뱅크런 사태와 금융기관의 파산, 그리고 긴급 구제금융이라는 익숙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마치 대공황 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기억에 생생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미국 달러가 금에 고정된 브레턴우즈 체제 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세계 경제는 오직 정부가 가치가 있다고 선언하고 그 믿음만으로 뒷받침되는 법정 화폐 위를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언제나 깨지기 쉽습니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끝없는 성장을 약속해야만 했습니다. 빚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성장, 인플레이션으로 기름을 붓는 성장,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노동력으로 동력을 얻는 성장.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피라미드 사기의 뼈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국민연금이나 사회보장제도를 예로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낸 돈이 어딘가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은 오늘날의 젊은 노동자들이 내는 돈으로 은퇴자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라미드의 기반, 즉 젊은 세대가 계속해서 확장될 때만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일본, 이탈리아, 심지어 미국과 같은 고령화 사회, 특히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연금을 받아야 할 은퇴 인구는 급증하는데 돈을 내야 할 청년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논란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계산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는 더 많은 빚을 내고 돈을 찍어내어 이 구멍을 메우려 하지만 빚의 구멍은 점점 더 커질 뿐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보십시오. 수십 년간 집값은 그 본질적인 가치가 상승해서가 아니라 다음 구매자가 더 많은 빚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상승해왔습니다. 영끌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듯 모든 부동산 상승기는 피라미드의 맨 아래층에 더 많은 빚을 짊어질 새로운 진입자가 있다는 사실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가격이 폭등하면 기반은 줄어들고 환상은 깨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의 부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주식 시장조차도 이러한 논리 위에서 움직입니다. 주가는 단순히 기업의 실적만으로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누군가가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이 주식을 사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피라미드가 흔들릴 때마다 항상 똑같은 구원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2008년 주택시장이 붕괴했을 때 미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수조 달러를 시장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양적 완화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낡은 빚을 떠받치기 위해 새로운 돈을 찍어낸 것에 불과했습니다. 손실은 사회 전체에 전가되었고 이익은 소수의 부유층에게 돌아갔습니다.
피라미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대해졌습니다. 그 대가는 누가 치렀을까요? 바로 인플레이션과 긴축재정, 그리고 당신의 저축 가치가 조용히 침식되는 형태로 우리 모두에게 돌아왔습니다. 역사는 이 패턴을 반복합니다. 1720년의 남해 거품 사건, 1930년대의 대공황, 그리고 1980년대 일본의 자산 거품 붕괴까지. 이 모든 붕괴는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한 돈과 무한한 믿음에 의존하다가 차가운 현실과 마주하는 순간 무너져 내리는 시스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장, 경기 부양책, 혹은 그냥 경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어떤 시스템이 새로운 신자를 계속 끌어들이고 더 많은 빚을 쌓아야만 생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단단한 기초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모래성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 피라미드의 맨 아래에서 이 거대한 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이 피라미드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합니다. 전 세계 부채는 300조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 세계 경제 생산량의 3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전체가 3년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고 일만 해야 겨우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되는 해결책은 항상 똑같습니다. 더 많은 빚, 더 많은 성장, 현재를 막기 위해 미래에서 더 많이 빌려오는 것. 모두가 보고 있지만 아무도 감히 멈추지 못하는 폰지 구조입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우리 삶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 시스템에 숨겨진 세금입니다. 물가는 단순히 수요와 공급 때문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과도한 지출을 하거나 은행이 위태로운 시장을 구할 때마다 새로운 돈이 시스템에 풀리기 때문에 오르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가치보다 돈이 더 빨리 늘어날 때 우리의 월급과 저축은 힘을 잃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시스템의 버그가 아니라 이 피라미드를 살아있게 유지하기 위한 내장된 비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승자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이들입니다. 은행은 무에서 돈을 창조하고 이자를 받습니다. 기업은 빚을 내어 임원들을 위해 주가를 부풀립니다. 정치인들은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각종 혜택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노동자이자 저축가인 바로 당신이 모든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이 피라미드 비유가 중요한 이유는 한번 이 구조를 보고 나면 이전처럼 세상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가 아직 붕괴하지 않은 이유는 정부가 찰스폰지는 꿈도 꾸지 못했던 강력한 도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찍어낼 힘, 강제로 세금을 거둘 힘, 심지어 자원을 위해 전쟁을 벌일 힘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구조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무한한 돈, 무한한 신자, 무한한 확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피라미드도 영원히 확장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이 시스템이 당신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자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부채 구제는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둘째, 진정한 부는 시스템이 주는 약속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기술, 지식, 네트워크, 그리고 믿음이 붕괴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실물 자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당신을 구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진정한 자유는 이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그 덫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계 경제는 법적으로 피라미드 사기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뼈대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기반이 계속해서 이를 먹여 살리는 동안에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보여줍니다. 기반이 약해지고 신뢰의 금이 갈 때 그 추락은 상상 이상으로 잔혹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운율은 명확하게 들려옵니다. 피라미드를 단단한 기초로 착각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당신의 발밑에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